내려놓는다는 건 정리한다는 것. 71세 미용실 원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정리한 건 인맥 피로였다. 이 문장을 들으면 단순히 일을 그만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돈, 건강, 주거, 자녀 문제부터 떠올리지만 막상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작 힘든 건 관계였다고요. 오랜 세월 직업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손님을 응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대에 맞춰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때로는 웃어주고 때로는 참고 넘어가고 그 관계들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의무처럼 유지해야 하는 인맥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해온 관계의 방식까지 재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 말 속에는 돈보다도 사람 사이에서의 피로를 줄이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 인맥 정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관계 재설정이다. 우리는 은퇴 준비를 하면 대부분 재무 계획부터 세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돈보다 관계 구조라는 연구와 사례가 많습니다. 현역 시절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 때문에 유지한 관계, 의무 때문에 이어온 관계, 진짜 정서적 관계. 은퇴 후에도 모두를 그대로 가져가면 시간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은퇴는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례 1. 71세 미용실 원장의 선택.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사람. 청주에서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한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손님만 800명이 넘고 단골도 수백 명. 생일 챙기고 명절 연락하고 경조사 챙기고 겉으로 보면 인맥이 많은 성공한 삶이었죠. 그런데 은퇴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단골 고객 명단 정리였습니다. 연락 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달 안부 문자 보내던 걸 멈추고 경조사 챙기던 것도 줄였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머리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대신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 차 마시고 싶은 사람, 같이 산책하고 싶은 사람만 남겼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 생겼어요. 사례 2. 65세 공무원 퇴직자, 술자리 절반을 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한 남성은 퇴직 후에도 전 직장 모임, 동문 모임, 동호회 모임으로 일주일에 4번씩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직 나를 찾는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6개월 지나자 피로가 쌓이고 돈도 많이 쓰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의무 모임 최소화, 진짜 즐거운 모임 유지, 새로 시작할 취미 추가, 술자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등산 모임 하나만 남겼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사진 공부를 시작했죠. 1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보다 인간관계는 줄었는데 삶의 밀도는 더 높아졌어요. 사례 3. 60세 자영업자, 가족과의 관계 재정비. 20년 식당을 운영한 여성은 손님과 직원, 거래처 관계로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게 관련 연락망을 대부분 정리하고 가족 중심으로 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몇 달 후 손주 돌봄, 남편과 산책, 오래 미뤘던 여행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사람만 남은 느낌이에요. 은퇴 후 관계 정리가 중요한 이유.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 상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 상황도 많습니다. 관계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은퇴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 넓고 얕은 관계, 은퇴 후, 좁고 깊은 관계, 이 구조로 바뀌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인맥편. 은퇴 35년 전부터 다음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관계는 일이어서 유지하는가? 의무라서 이어가는가? 진짜 즐거워서 만나는가? 은퇴 후에도 계속 보고 싶은가? 연락이 끊겨도 아쉽지 않은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내려놓아야 시작된다. 가위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직업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역할, 책임, 기대, 관계의 방식까지 함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계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건강을 관리하고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돈보다도 관계를 정리할 때 생깁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편안한 사람은 누구인가? 의무가 아닌 관계는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71세 미용실 원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인맥이었던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사람을 정리하면 오히려 우울해지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성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인간관계의 질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인간은 많은 관계보다 맞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라 카스텐슨 교수 연구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 확장보다 정서적 안정에 집중한다. 젊을 때는 인맥 확장, 정보 수집, 기회 탐색, 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 갈등 없는 관계, 깊은 교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사람들은 관계 수는 줄지만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즉, 관계가 줄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때 더 피곤한 것입니다. 2. 인맥 피로는 실제로 뇌 에너지를 소모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인지 에너지 소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상대 표정 읽기, 말의 의도 해석, 감정 조절, 자기 표현 관리를 동시에 합니다. 이 과정은 전두엽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고, 이게 반복되면 정신적 피로 멘털 퍼티그가 누적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사람을 많이 상대했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뇌는 계속 업무 모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모임이 많고 연락이 많고 경조사가 많으면 몸은 쉬는데 뇌는 쉬지 못합니다. 결국 나타나는 증상이 이유 없는 피로, 사람 만나기 싫어짐, 혼자 있고 싶은데 불안함,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흔히 은퇴했는데 더 피곤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3. 관계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관계 피로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신체 건강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대인 스트레스는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 상승, 수면 질 저하,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운동과 식단만이 아니라 관계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소득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4. 관계를 줄이면 고립되는 게 아니라 회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라는 말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줄이면 뇌와 감정이 회복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회복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기억 정리, 감정 정리, 자기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가 과도하면 이 회복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 수보다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5. 은퇴 후 관계 전략 3층 구조. 연구와 실제 사례를 종합하면 은퇴 후 관계는 3층 구조로 재편하는 게 좋습니다. 1층 핵심 관계 5명 내외. 배우자, 가족, 정서적으로 편한 친구. 이 관계는 깊게 유지합니다. 삶의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2층 즐거운 관계. 취미 모임, 운동 친구, 가벼운 지인. 의무 없이 즐거울 때만 만나는 관계입니다. 3층 의무 관계. 전 직장 모임, 형식적 모임, 경조사 중심 관계. 가능하면 최소화합니다. 이 구조로 바꾸면 관계는 줄어도 고립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6. 은퇴 직후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첫 12년이 삶의 만족도 패턴을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바쁜 구조가 유지되고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관계를 재설정하면 이후 10년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건 적응 과정입니다. 7. 중요한 건 단절이 아니라 전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예전 방식, 의무 연락, 형식적 만남, 역할 중심. 이후 방식, 선택적 연락, 편한 만남, 사람 중심. 이렇게 바뀌면 관계는 유지되면서 피로는 줄어듭니다. 마무리.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한 가지. 은퇴 후 삶의 질을 묻는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외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돈, 건강, 취미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인지 의무적인 사람인지에 따라 삶의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71세 미용실 원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인맥부터 정리한 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뇌를 쉬게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삶의 속도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었죠. 은퇴는 사람을 잃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사람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한다면 통장 정리만큼이나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휴대폰 연락처 중 앞으로 10년 정말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